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제가 눈 딱 감고 좀 따끔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망할 대로 망해서 쑥대밭이 된 부잣집 큰 아들이 여전히 큰 소리치고 허튼 소리 해대면서 동네 돌아다니다가 손가락질 당하는,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 또는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없는 가장이랍시고 자존심은 살아서 술 한잔 마시면 아내 자식들 모아놓고 아무 소리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꼭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보수 우파가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생각을 하게 되면 홍준표 후보가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흠을 잡지 않으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도 그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소리를 접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일순간에 싹 가시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될 정도로 초토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대선 후보로서 어떤 엄숙성을 갖고, 대통령 후보로서 엄숙성을 갖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다는 각오, 그런 인식과 자세, 그런 기색은 눈꼽만큼도 찾아보기 어렵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야말로 짓거려대는 것을 보면 어지간히 인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짜증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친 것입니까? 지금 보수 우파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음을 홍준표는 알았으면 합니다. 5개월여 엄동선화를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쳐왔는데도 불구하고 헌재에 의해 파면을 당한 데 이어 구속되는 그야말로 줄초상을 당한 처참한 심정입니다. 거기다가 눈만 뜨면 문재인 대세론이 하늘을 찌른 듯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홍준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는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도 싸다고 내질러버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억하심정에서 한 번쯤 마음에 응어리를 풀어보려는 소리 아니겠느냐, 아니면 실언한 거 아니냐라고 애써 들으려 했지만 여러 차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포기했고 김진태 의원을 꺾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한 자리 숫자, 그것도 한 자리 숫자 중에서 아예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홍준표 후보에게 지금 이 순간 묻고 싶습니다. 그 기본적인 원인은 진골 보수 우파 세력, 진골 보수 우파 세력이 시작부터 정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쑥대밭이 된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재기를 가져올 수 있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는 보수 우파, 진골 보수 우파에게 홍준표가 당해도 싸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해도 싸다는 소리는 아주 밥맛이 떨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뇌물을 주었다고 메모에 남긴 정치인이 여러 명이 있죠. 그 안에는 친박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친박계들은 다 빠지고 홍준표 자신과 이완구 전 총리만 문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저라도 이가 갈리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당해도 싸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해도 싸다고 한 그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진심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를 겨냥하는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진골 보수 우파에게 가슴에 상처를 남겨놓을 수 있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야기만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홍준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처지에 대해 무한한 동정심과 상처를 갖고 있는 진골 보수 우파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홍준표는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정치인이라면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홍준표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는다 해도 꼭 그런 소리를 해야겠다, 그런 결심에서 당해도 싸다 그런 소리를 했다면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억하심정을 쏟아내고 싶은 그러한 생각에서 출마를 했다면 왜 굳이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그럴 것 같으면 바른정당에 가서 유승민하고 경선을 벌여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싶다면 굳이 대선에 출마하지 말고
종편 패널로 나가서 하고 싶은 말 실컷 하세요. 종편 패널로 나가서 하고 싶은 말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권 주자라면 대권 주자답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종편 패널이나 할 수 있는 말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춘향이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알고 보니 향단이더라. 그게 집권당, 아무리 집권당이 쑥대밭이 됐다 하지만 집권당 대선 후보가 해야 할 말입니까? 또 그런 소리를 하더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잡범처럼 판결했다고 자신의 논리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해대고 있는 홍준표를 보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전원일치 파면을 당할 때 조금도 동정하지 않고 동정은커녕 하야하라고 다그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고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치부 기자, 정치담당 논설위원으로 30년이 넘게 대한민국 정치판, 현대 정치사를 관찰해온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는 자신이 지지도를 얻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격하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친 표현들을 쓰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바꿔 말해 촛불 민심이라는 것이 대세라고 홍준표 역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림없이 잘못 짚고 있다고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감히 말해주고 싶어요.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속 시원하게 공격한다고 해서 촛불 세력이 과연 홍준표를 지지할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철없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탄핵 속에서도 풍찬 노숙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 보수 우파층이 홍준표가 그렇게 하면 절대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고개만 돌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홍준표는 보수 우파가, 그것도 진골 보수 우파가 지지해줘야만 대권 주자로서 출발할 수 있는 기반, 다시 말해서 베이스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홍준표는 자신이 촛불에 편승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단이라고 공격하면 지지도를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보수 우파 세력의 극히 일부만 그래도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지하기 때문에 한 자리 숫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보수 우파는 격식을 존중합니다. 일단 홍준표는 대선 주자로 데뷔하는 데 있어서 격식을 갖추는 것에 대단히 소홀함으로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를 흉내내는 그러한 흉내냈지만 제가 볼 때는 데뷔 전부터 실패했다. 마치 노무현을 보는 것 같은 불쾌감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판단입니다. 격식을 떠나서 보수 우파 세력을 아예 우습게 알고 있음을 역력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수 우파에서 이념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넌더리를 내고 있는 임명진을 선거대책본부장에 또다시 앉히려고 한 사실. 거기에 임명진을 데려온 원내대표라는 정우택을 선대본부장으로 앉힌 사실. 완전히 보수 우파를 희롱하면서 가지고 노는 것 같아서 지역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도 남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만약 환생했다면 이런 말을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당하거나 조롱당한다고 느낄 때 가장 최악의 치욕감을 느끼게 된다. 마키아벨리, 현실 정치학자의 거두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홍준표는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도 싸다. 춘향이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알고 보니 향단이더라.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해서 탄핵을 당한 것이다. 이라는 소리를 해댔는데도 경선에서 내가 김진태를 이긴 것 아니냐? 그런데 무슨 트집을 잡느냐?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홍준표 자신이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그 체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홍준표가 임명진, 정우택과 짜고 어차피 대선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어디에 권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전형적인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그 정신적 풍조 때문에 홍준표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것이지, 김진태 의원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홍준표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홍준표는 깨달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김진태가 아니라 홍준표를 대선 후보로 결정했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역시
자유한국당이구나. 그 엄청난 태극기 진영의 거대한 그 쓰나미를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조금이라도 느꼈거나 목격한 일이 있다면 그런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경선 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뽑혔는데도 지지도가 미동에 불과하고 있는 것. 여전히 10%대를 넘지 못하는 것. 10%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홍준표에 대한 진골 보수 우파 세력의 거부 심리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는 보수 우파 집도기들의 지지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낮은 지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도기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의원 확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선거의 ABC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광화문 촛불 시위 현장에 나가보겠다고 촛불에 편승하려고 했다가 보수 우파의 지지를 잃어버려서 보름 만에 하차한 이유를 홍준표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반기문 학습 효과를 홍준표는 모르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를 우습게 알고 보수 우파를 베이스로 삼지 않았다가 한순간에 확 날아가 버린 반기문 학습 효과. 홍준표는 유승민 학습 효과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유승민이 보수의 적자니 뭐니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일단 보수 우파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해서 결국 탄핵과 파면 그리고 구속에 이르게 한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지지도가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 이런 유승민 학습 효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진골 보수 우파 세력의 억장이 무너지는 언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유승민을 붙잡고 연합을 하겠다면서 큰 집으로 돌아오라 뭐 이런 어쩌니 하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오로지 싸움을 유승민한테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유승민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자로 믿고 있는 진골 보수 우파의 상처만 건드리는 그런 홍준표. 이건 정말 웃기지도 않는 패착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선판의 민심을 전혀 모르는, 구도를 모르고 있는 저는 객기에 불과하다. 종편에 나가서 정말 억하심정이나 풀어대는 종편 패널에 불과한 객기다.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 경선에서 패배한 김진태와 똘똘 뭉쳐가지고 러닝메이트 체제로 우선 안철수부터 공격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윤창중이가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태와 똘똘 뭉쳐가지고 러닝메이트 체제로
우선 안철수부터 공격을 해서 안철수를 주저앉혀야 된다. 그러면서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한다. 반문재인 무지개 연석회의를 어쨌거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진태하고 우선 뭉쳐야 한다. 절대 티격태격 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김진태를 강원도 선대본부장으로 좌천시키듯이 몰아내면서 유승민을 자신의 라이벌처럼 계속 유승민을 공격하는 거. 그러면서 금쪽 같은 시간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헛발질을 계속하는 사이에 문재인과의 경쟁에서 밀리던 안희정, 그 안희정을 지지했던 유권자, 그리고 보수 우파에 속해 있으면서도 홍준표의 혀를 차고 있던 표들이 안철수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지도가 고정되어 있고 안철수가 급부상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지금이라도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우선 트럼프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홍트럼프냐는 그런 전략이라는 것 완전 버려야 됩니다. 일단 진지하고도 처절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홍준표, 내가 보수의 재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태에 대해서 어쨌거나 내가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껴안고 가겠다. 그럼으로써 보수 우파의 그 집토끼들을 잡는데 성공해야만 홍준표는 자신이 제기할 수 있는 베이스,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수 우파의 집도끼들만 잡는 데 성공해도 최소한 30%의 고정적인 지지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적으로 돌려가지고 과연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노이즈 마케팅은 더 이상 효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권당의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발언을 할 때 적어서 준비한 연설문이나 발언문을 읽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홍준표는 경선 전당대회 때 후보 수락연설도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정말 그 경박한 자세와 그 마음가짐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마치 정신 나간 듯한 사람처럼 편들라, 이런 전략으로 수정하라는 미친 조언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파면과 구속에 이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정신적 상처에 힘들어하고 있는 보수 우파의 마음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보수의 개혁과 재기,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지를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제시하는 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조만간 홍준표 출마 무용론이 나오고도 나올 것입니다. 홍준표 출마 무용론이라는 위기에 부닥칠 수 있다고 저는 경고합니다. 홍준표의 지지도가 계속 한 자리 숫자에 머물게 되는데도 우직하게 홍준표를 후보로 지지할 자유한국당이 결코 아닙니다. 출마해서 홍준표가 출마한다고 해서 10%도 얻지 못할 바에는 그 엄청난 액수의 선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듭니다. 그럴 바에는 못하러 출마하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음을 홍준표 후보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쓰라린 마음에 이런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제10차 윤창중 시국 토크쇼에 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보수 우파의 그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